여기 9명밖에 없는데 도망갈까? 하고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지. 방금 틀었어, 방금. 아직도 안 돼. 어? 이름이 어떻게 되냐? 다른 말은 다 순서 불렀는데 이름을 모르겠잖아. 뭐 어떻게 맞춰? 뜬금없이 성실만 맞춰봐요, 성실. 좋다. 뭘 좋아하는 어? 근데 전에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그 진로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이제 진로 시간에 같은 글을 보여준 거야. 난 천연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뜬금없이 교실 지나가고 목도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애들이 뜬금없이 나 자기 이름 모르는 어떻게 알아? 그 주소표 진짜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1, 2반에 많으면 거기에 있는 거지? 따로 만들더라고? 이동 출석표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동 서명이 있을 텐데 따로 만들지 뭐. 그냥 사람 쓰면 안 될까? 자, 이게 뭐 학교마다 특성이 다른데 전에 있던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사귀는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주로 분위기가 애들이 수업은 대충 하고요, 놀아주세요. 그런 눈빛이었거든. 여기는 눈빛이 좀 달라. 봤더니 애들이 수업 열심히 안 하고 팔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일단 수업 할게요. 일단 내가 수업을 그래도 한 달에 좀 보여줘야 나를 좀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8페이지 제일 아래쪽까지 했었죠. TOD라고 R, UDC, 세계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굳이 복습은 안 할게요. 이거 제가 끝나면 할 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참고로, 선생님이 필기할 때, 이렇게 색깔이 물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쓴다고 그게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선생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고, 좀 약간 구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 색하기 위해서 색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색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9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손에 잡혀가지고 쓴 거예요. 자,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지리적 인식의 확장과 세계 지도, 우리나라 부분 볼게요. 우리나라니까 그냥 뭐라고만 적을 거고요. 자, 여기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지도는 1번하고 3번이에요. 1번하고 3번.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단어는 다 읽는 거니까, 호질,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우리 2학년 한국지 시간에 배웠던 지도가 있죠. 배웠잖아?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동양에 남아있는 세계 지도 가운데, 동양에서 제작한 것 중에 제일 오래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1402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지도가 있으면 콜럼버스보다 먼저냐 나중이냐만 구별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콜럼버스보다 먼저죠. 자, 신대륙, 아메리카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굳이 여기에서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뭐 그런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뭐 그것까지 구별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동양에서 제일 급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에는 포인트가 신대륙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봤더니, 자, 이제 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도 볼게요. 지도를 봤더니 지도의 절반이 거의 중국이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걸 뭐라 그러죠? 중화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실제보다 크게 걸려 있다, 작게 걸려 있다. 굉장히 크게 걸려 있죠. 과장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다 오랑캐라고 보고 우리는 작은 중국이다. 약간 뭐 주체적인 사람은 들어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우리는 중국 다음이다.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다.
소중화 사상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가 크게 전쟁했다는 거.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경도와 위도 그런 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도법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뭐 조사해가지고 이렇더라. 그냥 그 경험으로 만든 거예요. 과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천하도. 자, 천하도는 그렇게 중요한 지도는 아닌데 얘가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럽, 서양에서 종교와 관련된 지도들이 있었죠. 두 가지. 동양에도 굳이 하나를 끼워 맞춘 거예요. 종교하고 관련된 지도를. 그래서 얘도 동양에서 만든 지도,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지도 중에 유일하게 종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도구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를 제작한 걸 봤더니 자, 이제 중국에 있는 지리서, 그러니까 지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지리서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 산의 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물론 안 적어보니까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 책이 걸리버 여행이 비슷해요. 우리가 도구가 약간 뜨거운 부분들 좀 있잖아요. 뭐 도가산 그런 한번 무의 잘 막 하면서 그 책 내용을 봤더니 일단 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사실이야. 근데 세상에 어디를 갔더니 여자만 살고 있는 나라가 있더라. 여인들. 그 다음에 머리가 색깔이 사람들만 살더라. 삼수국.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걸리버 여행처럼. 그래서 얘는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 이런 세상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을 그냥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지도로 그렸다. 천하국을 관념도라고 불러요. 종교랑 관련돼 있고 관념도다. 물론 중국은 실제 세상이죠. 그 다음에 이런 관념도는 용어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무엇하고 관계되는 말이냐면요. 실제로 측량했다. 실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수능 특강에서 워낙 범위가 조금 문제를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깊게 수능 특강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안 물어보는데 그래서 좀 나왔으니까 적어줄게요. 자, 얘는 관념보다 보니까 실제 세상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통치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만든 것도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그냥 인간에서 심심해서 만든 거예요. 다 중요도는 떨어지지. 그래서 얘는 주로 17세기, 18세기 조선에서 심심해서 만든 세계지도. 그 정도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전후도 볼게요. 지구 전후도. 자, 이제 지구 전후도 지도 그림부터 보고 설명 들어갈게요. 자, 설명을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지구가 일단 둥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연대도 1834년 우리가 배우는 지도 중에는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잘은 안 보이지만 위선하고 경선 개념도 있고요. 굉장히 최근에 과학적으로 만든 거지. 자, 우리 아메리카 있어요 없어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아메리카 있죠. 호주도 있고 심지어 남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도 중에는 가장 과학적인 지도인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전후도는 과학적인 지도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봤더니 지구의 앞에하고 뒤에 지도가 두 장인 거예요. 그 구의 반절만 나타냈다. 이걸 반구도란 말을 써요. 구의 반절만 나타낸 지도. 과학적으로 나타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국지계에서는 중요하지 세계지에서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그 문제를 좀 잘 좀 냈으면 좋겠어. 자, 이걸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우리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실용적이다, 과학적이다, 그런 당연히 실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학자 중에 과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최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양이. 이 분이 뭐 직접 조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유럽의 세계지도 있죠. 그걸 들여와가지고 살짝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학자가 제작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 자, 지구가 이제 둥글다는 걸 조선 사람들도 확실히 알았다는 거잖아요. 자, 지구가 둥글어요. 구야. 구의 표면은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 표면에는 중심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중심이라고, 세상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실제 지구를 봤더니 중심이 없더란 말이죠. 자, 중화사상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제작하면서 중화사상을 탈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지구의 의미는 과학적으로 그렇고 중화사상을 탈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더라.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니까 설명 드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9페이지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하세요. 시간 줄게요. 처음에 와가지고 나랑 얘랑 되게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춥냐, 얘는 어저께 이렇게 켜져 있었다. 나도 중앙에서 켜놓고 나 내가 알아보겠다. 다음 주부터 꼭 켜놓을게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우선이만 올라가서 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10페이지를 볼게요. 10페이지. 10쪽. 10쪽을 보면은 이제 중국하고 유럽의 이런 지리 관련, 지도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자, 먼저 중국은 우리 세계지리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굳이 필기 안 하고, 중요해. 그냥 좀 알아보면 상식에서 좋은 거. 그거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옛날에 지리 개념이 있었더라. 패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정화의 항해. 우리 정화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요? 배웠어요? 중국 사람이죠. 한관이죠. 넷이죠. 근데 이게 상식에서 여러분들 정화가 명나라 사람인데 당시 세상의 중심은 가장 생각하는 명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배를 이끌고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콜럼버스가 이렇게 끌고 간 배 규모에 비해서 딱 한 정도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60배쯤 돼요.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관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인도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가지고 탐험을 떠난 거고, 얘는 어디가 궁금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명나라,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 힘세 자라가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렇게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식민지 도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가서 쑥 가서 우리 힘 과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정화라는 사람하고 콜럼버스하고 무게가 다르죠. 관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에 정화라는 사람이 함대라기보다는 배를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진출했었더라. 그거 정화라는 이름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세기가 되면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과학적인 지도를 중국에 가지고 와요. 이 정도 패스.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유럽에서 주로 서양에서 중요한 세계 지도들, 시대 순서들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1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 지도예요. 자, 이 지도는 시험에서도 이거 딱 한 가지만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지도가 크고 작냐에 따라서 조금 단순하게 나타나느냐, 복잡하게 나타나느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지도는 모양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실제 작년 수능에서 나왔고, 모의고사에서 맨날 나오는 지도예요. 자, 그래서 먼저 시대 순서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갈게요. 얘는 대략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까마귀가 옛날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알죠? 이집트에서 해가 제일 높게 뜰 때, 우물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쟀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그 내용 알고 있죠? 그게 언제냐면, 기원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옛날이지만 지금 말하는 지도는 약 150년 전에 만든 거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만든 지도. 그 지도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렸다고 해서 제작했다고 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라고 불러요. 1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자, 그래서 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지도를 제작했고요. 자, 지도를 봤을 때 과학적이냐 아니냐 구분하려면 경선과 유선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된다고 했죠. 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점유선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봤더니 지도가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조금 독특하죠. 완전히 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는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가 있고 이걸 원통을 이렇게 씌운 다음에 지도를 제작하면 그 다음에 종이를 안에 피면 네모 반듯한 지구가 돼요. 근데 이런 지도는 보세요.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 지구 표면하고 종이하고 딱 닿는 부분 있죠. 여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빛이 지표면을 통과하고 실제로 그려지는 위치는 여기. 얘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왜곡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도를 제작하면 적도 근처는 정확하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적도에는 상징국이 있다 없다. 없고 유럽 애들은 중위도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가 정확하게 나온 지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지구가 여기 할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종이를 이렇게 원통으로 씌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뿔 모양으로 씌우기도 해요. 씌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도가 아니라 닿는 부분, 중위도 지역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걸 나중에 피면 부채꼴 모양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고 얘가 이제 부채꼴을 잘라낸 것처럼 생긴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이 단어를 물어보진 않지만 우리는 좀 깊게 공부했으니까 지구 오탐스럽게 공부했으니까 원뿔 보법이라는 걸 써서 지도를 제작했다. 자, 뒤에서 감정을 내는데 자, 과학적이나 원뿔 보법 같은 걸 썼다. 경선 개념이 있다. 이건 지구가 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는 거.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굉장히 과학적인 이런 지도를 만들었는데, 자, 이 지도는 한동안 거의 쓰이지 않아요. 자,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약간 과학하고 종교하고 상충되잖아요. 물론 이제 보안도 하지만.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제 안 쓰이다가, 인문주의가 다시 부흥하는 언제? 르네상스 시대에 널리 다시 쓰였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말만 기억이 나가지고 또 르네상스 시대에 제작한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제작을 했고요. 원본은 없어졌고 이 시기에 다시 필사본 100개서 그린 거 있죠? 그걸 널리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리적 발견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지리적 발견은 콜럼버스 이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서 새로운 대항의 시대라고 해요. 항해를 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출했으니까 이 단어를 보면 남학생들이 약간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임 있잖아요. 대항시대 알죠? 잘 몰라요? 그게 1편, 2편, 3편, 4편 나오고 지금 온라인 버전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에 3편이 있었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 2편이 있었거든요. 2편 하다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눈이 나빠졌어. 이건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임이에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지리교육관에 가면은 이거 실제로 숙제로 내줘요. 클리어 해오라고. 왜냐면 그거 하면서 많이 배우거든. 세계지도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항해를 하는 시대에, 자, 그래서 배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인데,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인공위성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항해할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북극성이 기준이 되긴 해요. 북극성의 각도를 보고서 위도도 알 수 있고. 근데 이 문제는, 저기 어느 땅에 있는지 잘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동네가. 낯선 동네잖아요.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건 뭔가 보여가지고 뭐 기준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항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됐든 지름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나침판이 있으니까. 각도, 방위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지도를 보고서, 여기 한국이 코리아가 지금 안 그려져 있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코리아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만들고 썼던 지도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방위 또는 각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각도. 이걸 정확하게 만들고 나머지 건 좀 왜곡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뭐로 가도 어쨌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위가 정확한 도법이 뭐냐면요. 예의. 원뿔 도법으로, 원뿔이다. 원통 도법으로 지도를 그리게 되면 아주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그런 식의 지도가 만들어져요. 위선, 경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교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둥글긴 하지만 어느 지점에 가서 봤더니 동서남북은 90도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지도가 우리 아까 지구 전도처럼 둥그래, 지도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각도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원통 도법을 이용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지도를 처음으로 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불러요. 메르카토르. 그냥 여기서는 메르카토르 지도라 그럴게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당연히 콜럼버스보다 나중에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 가운데 있는 지도. 자,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수능특강에서 이 지도가 뒤에 문제가 나와요. 중요한 지도인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죠? 짜증나. 그럼 이게 뒤로 문제를 많이 낼 거면 이 지도를 좀 크게 넣든지. 근데 우리 이제 마음의 눈을 뜨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지도에는 아메리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얘는 대서양 중심 지도예요. 당연히 유럽에서 그린 거니까 태평양이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에 아메리카가 있어요. 잘 보면 모양이 좀 왜곡돼 있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원통 도법을 썼기 때문에 적도는 정확하지만 그거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왜곡이 심해지면 면적이 많이 달라지지만 이 지도를 쓰는 이유는 뭐가 정확하기 때문에 각도, 방위가 정확하기 때문에 항해에 유리하기 때문에 썼더라.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지도예요. 메르카토르라는 이름 이렇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대 차이 나가지고 이런 말 잘 안 하고 싶긴 한데 어저께 이제 밥을 먹는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비롯해가지고 놀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이렇게 놀 게 없어요.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대부분 다 흑백이야. 선생님 때는 모든 교과서는 흑백이었고요. 지리 부도만 칼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과서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했나? 어떤 이제 지도 펼쳐놓고 어떤 진영 누가 찾으라 그러면 누가 빨리 찾나. 그러니까 그런 놀이 하면서 지리 부도를 가지고 놀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죠. 당연한 거야. 놀 게 많으니까. 나도 이 게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생기네요. 그럼 각 지역의 특성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르카토르 지도는 우리 필기할까요? 할 필요 없겠죠. 이용 다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자, 이제 나머지 지도는 시험에 물어볼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만 좀 할게요. 자, 메르카토르 지도 바로 위에 있는 포르톨라노에서 한번 봐보세요. 포르톨라노 해도. 자, 얘를 봤더니 지도에 이렇게 선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자, 얘가 경선과 유선자 아니다.
봤더니 경상각이선은 아니에요. 가로 세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막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얘는 경의선의 개념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주로 다니던 유럽 지중해 중심 있죠. 거기에서 각도만 표시한 거예요. 배로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 선을 따라 가면 이 지역이 나와 라고 하면서 나침판을 놓고 그 각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서 중세 때 그냥 널리 쓰였던 항해도예요. 중요한 지도는 아니에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10페이지 다시 좀 볼게요. 10페이지. 아, 진짜 10페이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지도를 제시하면 좀 그런데 자, 제일 위에 봤더니 지도가 두 개가 있죠. 이거 설명할게요. 연도 한번 봐보세요. 왼쪽 건 1550년, 오른쪽 건 1750년, 20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지도는 아시아 거의 전체를 그린 거예요. 좀 넓은 범위를 표시한 거야.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근처를 봤더니 섬이 하나가 있죠. 일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모양 많이 다르잖아. 근데 일본이라고 그 당시에는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옆에 중국이 있을 건데 그 옆에 반도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글씨는 전혀 안 보이지만 여기에 한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50년에는 유럽 사람들이 한반도를 몰랐던 거예요. 조선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다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면적 자체가 달라요. 봤더니 이제 여기에 큰 섬이 이렇게 좀 보이죠? 일본이에요. 그 옆에 봤더니 이제 반도 보이죠? 드디어 코리아가 유럽에 알려진 거죠. 오케이? 그런데 시대에 따른 당연히 조선이 이렇게 정해진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지도, 여기 글씨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라고 써 있어? 시오부 코리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시한 것 같아요, 그냥. 잘 찾아보라고. 옛날부터 여기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해라고 해야 되나? 일본해가 아니라 한국해라고 불렸더라. 그 정도만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내용은 12페이지까지 하면 정말 적으니까 마저 정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정말 시간 적었는데 얼마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분명히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세계화하고 지역화라는 말이 나오죠. 세계화가 뭐예요? 세계화가 뭐야? 보통 또 지역화, 뭐 이 지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타의 과목에서 중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기억나는 건 별로 없죠? 다 잊어버리시고요. 혹시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쉬운 언어 문제로 나와요. 그냥 지문 제시하고 이게 뭐에 하느냐. 딱히 공부할 방법은 없어요. 되게 쉬운 언어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틀릴 수가 없는. 근데 이제 포인트만 좀 잡아주세요. 자, 세계화라고 하는 건 한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묶겠다는 거, 점점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 그게 세계화인데 오늘날 세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거의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 경제적인 이유 결국 돈인데 누가 세계화를 가장 바라냐면요. 세계가 정말 하나가 됐으면 좋은 그렇게 그러면 자기가 이익을 보는 그런 집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계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뭐죠? 글자 그대로. 여러 나라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 그럼 예를 들면 삼성을 예를 들면 삼성이 공장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한 나라에서 모든 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부품들 생산한 다음에 이걸 모아가지고 구입하고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경제활동 하려고 봤더니 뭐가 걸리냐면 국경이 걸리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갈 때는 나라마다 규제도 다르고 그 다음에 관세도 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야. 근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경제활동하기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화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잖아요. 또 읽어보면 당연히 드러나지만 어떤 걸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나가지고 세계화를 하면서도 그 반대되는 흐름이 있어요. 뭐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든 나라의 관세를 없애겠다고 자유무역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인 국제기구가 WTO예요. 세계무역기구. 이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EU 있죠? 그 다음에 나프타 같은 거 있죠? 자,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는 성격이 완전 반대거든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건 유럽 애들끼리는 이렇게 하나로 뭉치겠다. 유럽 외의 국가하고는 배타적이 되겠다. 세계하고 좀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또 물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지들끼리 뭉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의 본질은 WTO와 이런 여러 개에 있는 경제 블록 있죠.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역화는 다른 이런 말들 나오고 다 집어치우시고요. 경제 블록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경제 블록. 우리가 경제 블록은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세계적인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 문제가 바로 경제 블록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난리가 나서 처음 주제를 가지고 다시 내기는 힘들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할 거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저런 게 있다거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쭉 정리하시면서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세요. 한 번씩 나가줘요. 히터 밑에서 이것들이 자, 자료 안내할게요. 자, 이건 대한민국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말 안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서 말할게요. 종이는 개인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합의 털어서 A4는 내가 눈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생용지 별로 안 좋잖아. 이거 미생용지라 그래서 눈이 편하다 그래가지고 사서 썼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칼라 프린트는 집에서 또 역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버리지 말라고. 아무튼 이 자료 내용이 뭐냐면요. 학생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다 보면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필기하고 쭉 보고 그 정도 수준에 끝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습할 수 있도록 빈칸을 단답형으로 되게 많이 풀어놨어요. 물론 이건 선생님 수업 순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쭉 읽으면서 빈칸 채우다 보면 저절로 복습이 될 거고, 그냥 답이 딱 보이면 쓰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이면 교재 찾아보면서 써놓으시면 되고, 그거 귀찮으면 그냥 여기 답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특히 붉게 표시하는 거 있죠? 그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영혼 없이 채워놓지 말고요.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라고. 강조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학생들이 곧바로 문제 풀면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건 이 주제하고 조금 안 맞긴 한데,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순서, 푸는 방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단답형 또는 OX 퀴즈로 문제 배치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거나 중요한 문제는 미리 한번,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설명해봐도 여러분 정리까지 잘 못하잖아. 근데 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라고. 여기 기출 문제 넣을 필요는 없는데 칸이 나와야 두 문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할 때는 그 순서대로 빈칸 채우고 OX 퀴즈나 단답형 문제 풀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이건 스무트한 문제다. 자, 그래서 지금 빈칸 채우고 복습 좀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승만 선생님에서 좀 많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있으니까 그 방향 주시면 이제 용량이 우리가 보통 보는 세개 때문에 말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왼쪽에 있는 인도양입니다. 네. 물론 인도양을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구체적 주지로 가지고 지중해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단달병도 아니고 단달병도 좀 안 끼는데 하고 21번은 지도 말고 지리설에 대한 내용인데 옛날 수능부가 분명히 있던 자료인데 올해도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근데 만들어 놓은 걸 좀 없애기 그래가지고 없애다 시험하기 힘들어서 넣는 거예요. 다 쓰시면 돼요. 20번, 21번. 그럼 빈칸 다 채웠으면 OX 퀴즈 다 채우세요.
나오면 너무 좋은데.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질문이 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잘 가르쳐 실력이 는다는 얘기거든.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걸 알아서 보완해서 수업을 할 거야.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좀 가만히 있어요. 자, 조금만 추가하면 더 할게요.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가 종교랑 관련된 지도가 이제 기준문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중세니까 콜럼버스보다 전에 만든 지도죠. 그래서 아메리카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신앙을 개척해가지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로 가는 게 몇 년인지 정도 배우거든요. 혹시 배웠어요? 뭐 바르톨리메 디아스라든지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사람 이름들. 그 시기가 콜럼버스보다 늦거든요. 1492년이 콜럼버스고 대략 거기서 한 10년 내외 해가지고 신앙과 개척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지도를 만들 때는 아프리카 남쪽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우리 아프리카에 보면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그 남쪽은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도 그렇고 이 지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련된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남쪽에 거대한 그냥 땅덩어리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 끝에 바다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티오지도 마찬가지고 옆에 이드리시의 지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가 거기가 크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게도 이런 실력 다큐멘터리를 한번 했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이거 호넬 강의 역대국도 지도 있죠. 1402년. 분명히 콜럼버스가 전이고 신앙을 개척하기 전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아프리카예요. 약간 뾰족한 거. 근데 아프리카 남쪽에 육지랑 바다랑 이렇게 바다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재미있게도 아프리카 남쪽에 대한 정보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되게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데 보다가 잤어.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것을 때문에 가지고 이렇게 구했는지 잘해서. 뒤에 있는 문제는 답은 없는데 답이 헷갈려야 그러지 않죠. 그냥 문제 풀고 답이 확실하게 보이면 그냥 그 사람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답 체크해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안내 하나만 더. 이 자료는 나중에 다시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는 그렇게 지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 나눠줄 거냐면 한 가지 부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가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올해 봤던 모의고사들을 주제별로 다 분류를 할 거야. 그리고 문제 해석도 다 그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류를 해서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그것들을 봤거든요. 그 중에 꼭 살펴봐야 되는 문제 더하기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수능 대비 자료를 만들 건데 거기에 이 자료를 포함시킬 거예요. 그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쭉 체크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부탁할 건 선생님이 성격이 겁나 게을러서 부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갈구지 않으면 잘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선생님 해설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알겠지만 해설이 되게 부실하거든요. 해설 실제로 써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문제지다 싶으면 갈고야 돼요. 그래서 인상이 안 쓸 거니까 그래야 좋아. 그래야